38배 피어난 불꽃. 이서연 병장의 두 번째 도전.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 특수사격 훈련장. 이른 아침부터 쩌렁쩌렁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다. 바로 이서연 병장이었다. 38배 서연은 다른 신병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이마에는 세월의 흔적인 잔주름이 있었지만 총을 쥐는 두 손에서는 젊은이 못지않은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느껴졌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서연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고 단단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까만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묶은 모습은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보이는 몇 가닥의 흰 머리카락이 그녀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갓 전입 온 20대 초반의 젊은 신병들이 서툰 자세로 총을 들고 있었다. 어떤 이는 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팔이 떨렸고 또 다른 이는 조준점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서연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총구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탄약의 화약 냄새, 그리고 그녀의 심장 박동.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요소들이었다. 야, 거기 최고령 신병. 뭐하나? 백전노장 박봉철 교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55의 봉철은 30년 넘게 이 훈련장에서 신병들을 지도해온 베테랑 교관이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에 그는 특히 나이든 여자라는 이유로 서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세월의 주름과 함께 언제나 찌푸린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사격 훈련 받고 있습니다, 교관님.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봉철은 코웃음을 쳤다. 사격은 20대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애들이나 키우지.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나? 주변의 젊은 신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서연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몇몇은 박봉철 교관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조차 없었다. 교관님, 훈련 계속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다시 총을 들어올리며 조준 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을 본 봉철은 더욱 비아냥거렸다. 좋아, 해봐. 어디 얼마나 하나 보자. 하지만 실망스러워도 울지는 마. 체력 딸린다고 엄살 부리지 말고. 사격이 시작되었다. 다른 신병들의 총성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탕. 명중이었다. 연달아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이어졌고 모두 정확히 관역의 중심을 뚫고 지나갔다. 심지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총알까지도 완벽하게 명중했다. 봉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곧 다시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왔다. 운이 좋았나 보군. 계속 지켜보겠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총기 손질을 시작했다. 총기 손질은 사격 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서연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간 총을 다뤄온 사람처럼 능숙했다. 어디서 총 만지는 법을 배웠나? 봉철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독학했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간결했다. 봉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조용히 총을 닦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신이 대학 시절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실력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막사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다. 대학교 사격부 유니폼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꿈도 많았고 앞날도 찬란했다. 군인이 되어 국가를 지키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 졸업 직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것이다. 심각한 뇌졸중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군입대를 포기하고 취업을 해야 했다. 누나, 괜찮아.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돼서. 당시 고3이었던 동생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괜찮아. 가족이 먼저지.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 15년. 서연은 어머니를 간병하며 회사를 다녔다.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엄마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 내 동생도 다 컸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내가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 알아. 아직 늦지 않았어. 여군 모집 나이 제한이 39가지라며.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더 늦기 전에 내 꿈을 이루렴.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군입대 지원서를 찾아보았다. 여군 모집 연령 상한은 39세. 자신은 이제 38. 마지막 기회였다. 입대 후 6주가 지났다. 서연은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이제 특기 교육을 받는 단계에 있었다. 부대 게시판에 한 장의 공고가 붙었다. 제47회 군부대 사격 대회 선발전 참가자 모집. 서연은 조용히 공고문을 읽어보았다. 참가 자격에는 성별이나 나이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30이 넘는 여군이 참가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며칠 후 선발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훈련소 사무실 앞에는 젊은 병사들이 줄을 서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15명 정도가 신청을 마쳤을 때 서연이 조용히 줄에 섰다. 서연 병장님, 왜 여기에 계세요? 앞서 있던 20대 초반의 김지연 병사가 의아해했다. 나도 신청하려고.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진짜요? 근데 나이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이, 규정상 문제 없어. 아, 그게 아니라 체력이랑 반응 속도 같은 거요. 지연이 말끝을 흐렸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해봐야 알겠지. 드디어 순서가 되어 신청서를 받아들고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그때 박봉철 교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뭐야, 이 소라는? 봉철이 물었다. 교관님,
이서연 병장님이 사격대회 선발전에 신청한다고 해요. 한 병사가 대답했다. 봉철은 서연을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비아냥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뭐, 정말 대단하시네. 용기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어. 근육통 조심하시고. 신청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서연이 신청서를 내밀었다. 봉철은 신청서를 받아들고 훑어보았다. 좋아. 현실을 깨닫게 될 좋은 기회겠지.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훈련소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막사 안에서는 다른 병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병장님 진짜 나가신대. 용기는 대단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다르긴 해. 사격할 때 보면 진짜 프로 같더라. 서연은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 결승전 날의 긴장감. 마지막 한 발을 쏘기 전의 고요함.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의 벅찬 감동.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서연은 자문했다. 선발전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혼자 사격장에 나와 있었다. 공식 훈련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개인 연습은 허가되어 있었다. 달빛이 사격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총을 들지 않은 채 조준 자세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김지연 병사였다. 병장님, 여기 계셨네요. 지연아, 왜 안 쉬어? 저도 연습하려고요. 병장님 보니까 자극받아서. 지연이 수줍게 웃었다. 같이 할까?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조준 자세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장님, 실례지만 사격 어디서 배우셨어요? 진짜 프로 같으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대학 때 좀 했어. 대학교 사격부요? 응. 와. 그럼 꽤 잘하셨겠네요. 그냥 좋아했어.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전국대회 금메달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연은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병장님은 왜 이제야 입대하신 거예요? 보통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하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가족 때문에. 아.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시는 거 멋져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 저도 병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서연은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5년 전 꿈을 접어야 했던 그 순간. 어머니를 간병하며 보낸 긴 세월. 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삶을 미뤄둔 시간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고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다. 이제 내 차례야. 15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내 꿈을 이룰 거야.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선발전 당일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하게 준비를 마쳤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은 시작이야. 모든 편견을 깨트릴 시작. 오전 9시. 사격장에는 16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모든 이들의 시선이 유일한 30대 여성 참가자인 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서연은 다른 참가자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병사들이었다. 박봉철 교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선발전에서 상위 5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규칙은 간단해. 50m 거리에서 10발씩 쏘는 거야.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총기는 추첨으로 배정한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봉철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다. 총기 추첨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이 하나씩 번호를 뽑았고 각자에게 총기가 배정되었다. 서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봉철은 특별히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이서연 병장, 내 번호는 12번이군. 자, 이 총을 받아. 서연이 받은 총을 보는 순간 주변의 몇몇 참가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총은 다른 총들에 비해 명백히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총신에는 작은 흠집들이 있었고 개머리판도 약간 휘어져 있었다. 이 총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한 젊은 참가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이상해? 다 똑같은 총이야. 불만 있으면 나가도 돼. 봉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총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총기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총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개머리판의 나사를 몇 개 조정했다. 그 다음에는 조준기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조준기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조정할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봉철이 물었다. 총기 점검입니다. 사격 전 기본이죠.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연의 손놀림을 보던 다른 참가자들이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 총을 다뤄온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총의 각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봉철조차 그 모습을 보며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래, 좋아. 그럼 시작하자. 첫 번째 참가자가 사격을 시작했다. 10발 중 6발을 명중시켰다. 두 번째 참가자는 7발, 세 번째는 5발을 맞췄다. 차례대로 사격이 이어지면서 점수들이 공개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는 9발을 명중시킨 23세의 남자 병사였다. 드디어 서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사격 위치에 서서 총을 들어 올렸다. 주변이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조준을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 시절 전국대회 결승전. 마지막 한 발을 쏘기 전에 그 고요함. 서연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다. 관역을 확인하던 심판이 외쳤다. 10점. 두 번째 총성, 세 번째. 연달아 이어지는 만점에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봉철의 얼굴도 굳어졌다. 이제 주변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지연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서연을 응원하고 있었다. 6번째부터 9번째까지도 모두 10점이었다.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남았다. 서연은 잠시 총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조준 자세를 취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상에서 자신을 격려하던 그 따뜻한 미소. 엄마, 보고 계시죠? 마지막 10번째 총성, 10점. 심판의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완벽한 만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총을 내려놓았다. 주변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 김지연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이들도 결국 서연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격장 입구 쪽에서 군단 참모 한 명이 박수를 치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사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 같았다. 대단합니다. 완벽한 사격이었어요. 참모가 말했다. 혹시 이전에 사격 경험이 있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데요. 참모가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봉철은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명 뭔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발전 결과 발표가 있었다. 당연히 서연이 1등이었다. 만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말이다. 2등부터 5등까지의 참가자들도 발표되었지만 모든 관심은 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축하합니다. 본선 진출입니다. 참모가 서연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김지연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병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완전 감동받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병장님, 실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응. 병장님 대학 때 사격대회 나가셨죠?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2007년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 금메달리스트 이서연. 병장님이시죠?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숨긴 게 아니야. 그냥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지. 근데 왜 이제야 입대하신 거예요? 금메달리스트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서연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졸업하기 직전에. 아, 동생도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돌봐야 했어.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게 옳은 선택이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 동생도 다 컸고. 이제 내 차례라고 하시더라. 서연이 미소 지었다. 병장님. 지연이 서연을 꼭 안았다. 서연도 지연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 저녁 군단장실에서는 조용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군단장 김기웅 대령과 참모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이서연 병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참모가 말했다.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기웅 대령이 서류를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서연의 기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그녀의 사격 경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2007년 전국 대학생 사격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대령의 눈이 커졌다. 이게 정말인가? 네. 확인해 본 결과 사실입니다. 당시 기록도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대회 후 갑자기 사격을 그만두셨더군요. 왜? 가족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간병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김기웅 대령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겨보았다. 서연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고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15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다가 이제야 입대했다는 거군.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참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봉철 교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김기웅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뭔가 나왔나? 네. 1990년대 전국 군인 사격 대회에서 부정행위로 실격된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자세한 내용을 말해봐. 당시 박봉철 교관은 결승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였던 선수의 총기 조준기를 몰래 조작했다가 적발되었어요. 즉시 실격 처리되었고 사격계에서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기웅 대령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벌인 거군. 네. 이번 선발전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덧붙였다. 이서연 병장이 받은 총기를 점검해 본 결과 조준기가 미세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일반인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말이죠. 그런데도 만점을 냈다는 거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봉철 교관은 군단장실로 호출되었다. 이서연 병장에게 배정된 총기의 조준기가 조작되어 있었네. 자네 짓이지. 봉철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서연 병장을 보니 질투가 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못한 걸 저 사람은 해내니까. 자네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정직함과 열정이야. 오늘부로 교관직 해임이네. 인정하겠습니다. 본선 대회 날 서연은 차분하게 사격 위치에 섰다. 관중석에는 어머니와 동생 민준이 앉아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응원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파이팅!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총을 들어 올렸다. 10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만점! 심판의 선언과 함께 관중석이 환호로 들끓었다. 6개월 후 서연은 특수부대 사격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대회 우승 메달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20살의 그녀가 첫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병장님, 오늘 신병 교육 준비 끝났습니다. 김지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도 이제 사격 보조 교관이 되어 있었다. 고마워, 지연아. 시작하자.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5년을 기다렸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나이가 꿈을 막을 순 없어요. 서연이 신병들 앞에서 말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저처럼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신병들의 눈빛이 빛났다. 그 속에서 서연은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다.
38배 다시 피어난 꿈. 그것은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